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셀럽이 된 변호사 이셀변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셀변. 예. 아, 이게 무슨 변으로 끝이 나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겨레 이슈부국장 최혜정 국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그럼 며칠 못 뵀더니 무슨 직책이 생기셨던데. 네. 지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다고요?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원장이 김경수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신 네, 건가요? 네. 혹시 뭐 부위원장이 한 30명씩 되고 이런 건 아니죠? 한 명입니다. 아, 네. 예. 네.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뭐 높은 거겠죠. 예, 아무튼 네. 일단 축하드리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예. 바쁘실 텐데 그래도 저희 한겨레는 계속 인연을 맺어 주실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끊고 한겨레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속보 나온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기소가 되는 건이 있었고 6년 정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많이들 그 결과가 궁금했던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외에도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라든지 여러 의원들 구형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일단은 우리 최희정 국장께 좀 여쭤보죠. 6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너무 납득이 안 돼서 그동안 나 의원한테도 그렇겠지만 일단 일반 국민한테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빠루라는 정말 저는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등장한 사건인데 이거 자체가 너무 좀 늦게 나왔고 그 이후에 이 결심에서 구형이 됐고 이제 마지막 선고가 있을 텐데 네. 좀 그것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형이라는 거는 저희는 이 정도면 사실 납득은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선고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당 대표였던 황교안 지금은 자유와혁신 대표인데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 됐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이 구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용 중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 원칙을 따를 것이다. 이건 법 원칙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체포영장 청구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일단 오늘 소환 조사도 불출석했는데 오늘은 불출석 사유서를 또 냈다고 합니다.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자진 출석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니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도 정상적으로 일반인들은 겁이 나서라도 미리미리 내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아프다 입원했다 수술했다. 양해를 바라면서 내는 거니까. 예. 턱 밑에 이제 닥쳤을 때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막 불시에 들이닥쳐 체포할까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본인은 본인 나름의 그 논리를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한학자 총재 그리고 어떤 것도 내지 않고 있는 김장한 목사 정말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치인 공룰이 이제 소환 요구 3번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치는 거긴 한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소환 요구 한 번만 안 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도 혹시 팩스를 보냈는데 담당자가 못 받았을까봐 저희는 전전긍긍하면서 전화하거든요. 조마조마하고. 예. 이거야말로 사실은 법 앞에 평등이 하지 않은 이런 사례인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관행도 좀 제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자, 이런 특검 수사 관련된 내용들도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 일단은 주말 사이 있었던 일들 좀 보겠습니다. 어제 글쎄요, 그냥 제 느낌에는 국무총리가 번개 때린 것 같던데요. 좀 느낌이 그랬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이 특검법 수정안 관련해서 합의됐던 내용에 좀 삐그덕거림이 있었고 이게 갈등이다라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노출된 바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련한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제 어찌 됐건 공지가 되고 어제 모였다 그러니까 뭐 제 수준에선 번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청래, 김병기 뭐 민주당에서 이제 투톱이라고 불리는 이 두 인물은 어제 뭐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고 서로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친밀한 모습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일련의 이 상황들을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사실은 많은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걱정하고 했지만 사실은 정치 쪽에서는 뭐 일상화돼서 있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갈등조차도 또 그게 이제 복원력이 결국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저력이 있다. 좀 거슬러 가서 하나를 비교해 보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딱 겪고 바로 공화정이 오고 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로 모두가 박수치고 만세 불렀죠. 그 유명한 노래도 나오고 뭐 장발장 영화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Do you hear the people?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로베스피에로 등등등 하면서 새로운 개혁 세력도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실제로 한 6년여를 겪습니다. 1794년 마리 앙떼어네트가 처단되고서야 약간 일단락되고 쭉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진짜 복원력이고 미래로 가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느냐 마느냐 요런 이제 복원력이 관건인데 굉장히 빠르게 정상적으로 오는 요 힘이 이제 민주당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봉합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여권 투톱이 대놓고 싸웠는데 계속 그렇게 싸우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줄 수도 없고 콩가루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봉합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속내 어떻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악수도 하고 서로 웃으면서 잘 됐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장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특검법 협상안에 대해서 이 당 지도부나 어디 그런 논의를 안 하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어쨌든 대야 협상을 하는 자리인데 이게 협상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유가 됐든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하는 사람은 그 협상력을 갖고 그 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해도 뭐 뒤집히고 그러면 사실 좀 입지 자체가 저 사람하고 내가 협상을 하면 뭐하나 해도 뭐 또 뒤집힐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번에 상황이 됐었고 이제 유사한 이제 또 다른 협상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될까 좀 그런 것들은 원내 지도부 자체는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근데 좀 그 과정이 좀 거칠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또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무적 판단 같은 것들을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원래 민주주의가 좀 시끄러운 게 당연히 민주주의고 너무 일치단결하게 되면 이견이 없어서 또 이게 독선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당연히 이견이 있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워낙 비판을 받다 보니까 좀 편을 들어주자면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가 통과가 필요한데 국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뭐 패스트트랙을 통하지 않으면은 뭐 4개월 이상 걸려갖고 내년 4월 이상 통과가 된다고 하면 12월에 예산 이제 결정되는 거 생각하면 또 그것도 스텝이 꼬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이나 당원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좀 모자르지 않았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원력을 발휘해서 복원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두의 공감을 받았으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좀 진통 과정, 봉합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나 이제 서로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좋은 게 하나 있겠죠. 문자로 뭘 받았다, SNS를 뭘 받았다. 그러면 말로 하는 거랑 확연히 또 다르잖아요.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의 개선점 같은 걸 서로 도출을 하겠죠. 단톡방을 서로 너무 믿지는 않겠죠.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라면 이제 만나서 대면 상태에서의 합의.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뭐 부부들도 싸우면서도 뭐 더 정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번에 했었는데 향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최혜정 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 협상력이라는 게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본인들도 다 인지하고 계실 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극복할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명 주말에 논란이 된 사진 페이스북 게시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또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추석 인사 겸 평산으로 가서 만났다. 그리고 근황,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여러 말씀을 함께 했다. 일단 이 사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그동안의 행보 때문이겠죠. 뭐 아시는 거 다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였고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난 대선에서 지지 선언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일로 인해서 이낙연 고문은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뭐 참모들이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책 연구 모임이죠. 포럼 사이제 여기서 제명이 됐고 심지어 김대중 재단 상임 고문직도 제명이 됐었는데 왜 이 사진을 왜 이 타이밍에 올렸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나를 잊지 말아줘. 일단 본인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었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좀 뭐 친문의 적자 약간 그런 식을 다시 강조를 하고 싶었을 것 같고요. 예. 선을 너무 크게 넘어서 지금 기반이 없잖아요. 지금 본인이 기댈 곳이라고 선택한 것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사진이 올라온 게 애초에는 비공개를 요청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자고는 이제 요청이 이낙연 고문 쪽에서 왔고, 예. 근데 뭐 안 만난다고 하기도 좀 내치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일단 문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냥 알겠다. 근데 대신 공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기고 올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공개를 전제로 만남은 그렇죠. 그 오케이를 했으나 네, 이게 공개되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럼 공개 자체는 일방적으로 됐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죠. 실제 이제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대통합, 대화합 국면으로 실제 이제 이기고 나서 대선 승리 이후에 인사까지 어떤 탕평 인사 측면도 분명히 많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뭐 불이익 없는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저기를 하겠다 등등을 믿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던 기존에 이제 이낙연 대선 후보 당시에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곡소리가 나죠. 의문의 일패. 정말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정치를 계속 하신다는 의지인데 예. 그 의지를 정말 빼어난 정치인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통해서 그 남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전직 대통령을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쓴다. 정말 도의상도 안 되는 거죠. 뭐 본인이 비공개로 저 사진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특히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로 모셨던 대통령을 레버리지 도구로 쓴다. 과연 인간적으로 과연 저거에 옳은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왔을 때도 정말 싫었겠지만 그래도 인간적 도리로서 그거를 상주 역할을 하면서 받아주고 이랬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왔을 때도 이렇게 받아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공개로 그냥 난 사람의 도리로서 만나는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 자체가 자금의 이낙연 씨의 정치 행보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문 전 대통령과도 이제 다시는 관계를 또 인간적 관계도 끊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낙연 고문 뭐 전 총리 얘기하면 이제 가장 그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엄중함이잖아요. 전혀 신중하지 못하고 엄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국 그 혁신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 설명 없이 사진 한 장 올렸어요. 앞서 저희가 띄운 사진하고 같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저 사진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 뭐 아시다시피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 했었기 때문에 다선 원로 정치인의 의도된 사진 정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더는 정치하기 힘들다는 자기 고백 이런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쭉 나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이건 정치 활동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 정치 활동이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구나 라는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